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예, 갑자기 이 방송이 안 나와서 놀라셨죠? 꽤 오랜 시간 블랙이 있었기 때문에 예, 놀라셨을 겁니다. 예, 예, 뭔 소리야? 라고 하셨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유동규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죠.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열렸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세 차례 정도 열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 수, 금 이렇게 열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재판이 대장동 관련 재판입니다. 수요일 날은 아마 다른 재판이 열리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지금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게 유동규의 증언이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혐의들 중에 대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의 대부분은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발언의 신빙성이 재판의 향배를 좌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유동규의 증언이 그때 다르다는 게 문제였죠. 2021년, 그러니까 대선 전후에 있었던 진술이 다르고 2020년 10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 대장동 관련 이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을 싹 갈아치우고 새로 수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유동규의 발언이 또 틀려집니다. 자, 그때가 2020년 9월경부터인데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유동규의 진술은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고요. 특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유동규의 발언이 바뀌게 됩니다. 법정에 와서도 계속 유동규의 발언은 오락가락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한 말도 스스로 뒤집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제 재판에서 한 얘기와 오늘 재판에서 한 얘기가 다르고 이 재판부에서 한 얘기와 저 재판부에서 한 얘기가 다른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의 진술을 두고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유동규의 진술이 허황되고 이 사실과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입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위증 사건 하나 이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어떤 입증 계획이 다 어그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동규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폭탄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유동규는요, 궁지에 몰리면은 엉뚱한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보통 유동규가 궁지에 몰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는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말 진실에 부합하는 듯한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실토하거나 뭐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유동규가 폭탄 발언을 하나 했죠. 이 폭탄 발언이 상당히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열릴 재판에서도 유동규는 또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한 번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신문을 할 거고요. 또 한 번은 정진상 실장 쪽에서 할 겁니다. 이 재판, 이 과정에서 유동규가 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유동규의 말이 결과적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또다시 터져나오는 유동규의 폭탄 발언, 대장동 재판 변수된다입니다.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거의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 진술인데 유동규가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뻥뻥 쳐버리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비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면, 진실이 실토해버리면 검찰도 정말 난감할 거예요. 검찰은 유동규한테 약간 코칭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동규가요, 자신이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자신과 다른 뭐 증인, 그러니까 나무기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딱 나오면은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사가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라든지 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놓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도 그런 발언이 있었죠. 바로 지난 23일 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지구, 성남FC까지 병합되어 있는 사건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23일에도 열렸고요. 그 이틀 뒤인 26일,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이 두 날 모두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유동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습니다. 유동규는 이미 지난 12월 달, 11월 달 이 무렵에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측의 시간인 거죠.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간격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유동규가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에 대한 그걸 못했어요. 재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피습을 당하면서 이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튼 지난 23일과 26일에 걸쳐서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23일 재판이 많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요, 이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차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동규가 진술한 내용하고 남욱이 진술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된 거예요. 유동규한테 묻죠. 야, 남욱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왜 너는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에 유동규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거는 검찰이 남욱이한테 구속 안 시킬 테니까 검찰 방침대로 얘기해 줘.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말 때문에 남욱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남욱이 말이 틀렸고 유동규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남욱의 말이 틀린 이유가 그거는 남욱이 검찰의 회유를 받아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검찰이 남욱을 회유하듯이 다른 피의자들이나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도 손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요. 야, 남욱이 그러던데 사실 성남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유동규 네가 의사결정권을 다 갖게 된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며. 남욱이 주장은 그거야. 그런데 그래서 남욱이는 너한테 돈을 준 거래. 그리고 실제로 네가 성남도시공사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의사결정권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남욱이는 너한테 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했대. 이게 남욱이 진술이야. 응? 근데 너는 네가 성남도시공사 의결권을 안 갖고 있다며, 의사결정권 안 갖고 있었다며, 다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했다며. 남욱이는 네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돈 줬다던데 왜 이게 앞뒤가 틀려? 라고 물으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끈하죠. 그거는요, 남욱이가 지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속이 안 될 줄 알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왜? 검사가 검찰 방침에 따라서 진술을 해주면 구속 안 시킨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남욱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한 거야. 하지만 남욱이 구속됐잖아. 그래서 말 바꿨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유동규는 내 말이 옳다. 남욱이 말이 옳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 말이 옳은 근거로서 남욱이는 검사의 회유에 넘어갔다. 검사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검찰 방침대로 설명해 준 것이지, 발언을 한 것이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서 진술을 뒤집었다. 뒤집기도 했다. 라는 게 하나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법부가 뒤집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 진술이 나오는 순간 법원은 재판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자체 감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조차 안 되고 있죠. 완전 보도 통제 상황이야, 이거. 계엄령은 아직 아니지만 보도가 통제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얘기, 검사가 뭐 남욱이 됐든 유동규가 됐든 혹은 정영학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회유, 협박 또는 설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침에 맞는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실제로 남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욱은 지난 2022년 11월 달에 검찰 쪽에 약간 항의가 들어간 이 의견서를 냅니다. 검찰이 이 남욱이를 자꾸 불러 제끼는 거야. 남욱이가 사실은 그 장기간 원래는 구속이 안 된다. 남욱이 한 1년 정도 구속 상태에 있다가 겨우 석방이 되잖아요. 겨우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검찰이 자꾸 불러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남욱이 열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의견서를 내냐면, 야, 니들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불구속 수사한다며. 근데 너 맨날 이렇게 나 불러 제끼고 구속까지 시켰잖아. 근데 왜 자꾸 나 이렇게 괴롭혀? 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냅니다. 불수석 사유서를 내요. 그때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이후 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2021년 11월입니다. 구속된 이후 전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 검찰이 김만배만 구속하기로 했고 나는 빼주기로 했는데 나까지 구속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나를 불러 제낀다고? 내가 1년씩이나 감옥에 있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또 나를 불러 제낀다고? 나 못 가. 불출석. 그렇게 사유서를 냈다는 겁니다. 남욱이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검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남욱이도 그런 얘기했어.
자, 이 내용은요, 상당히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보도가 됐었어. 그런데 이 얘기는 그 뒤에 감감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가 직접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남욱이 나한테 진술 좀 맞춰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다. 형, 우리 너무 힘들어. 형도 좀 진술 좀 맞춰줘. 라고 회유를 하더라. 이 얘기를 김만배가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오며 가며 이 구치감에서 유동규를 마주쳤는데 이 유동규가 나한테 말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남욱이하고 정영아이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좀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 대장들끼리 싸우라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라 이거야. 그래서 나 다 떠넘겼다. 형도 떠넘겨.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남욱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남욱이가 김만배한테 형, 나는 동교용 통해서 돈 줬다고 말했어. 형도 돈 준 거 있으면은 말해. 동생들 좀 살려줘. 진술 좀 맞춰줘.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남욱이나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진술이 김만배 입에서 나오니까 당시 그때 검찰이 난리가 났었어요. 발끈 뒤집어져가지고 야, 그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런 거지 하고 막 진술을 뒤집으려고 막 해요. 그런데 김만배는 꿋꿋이 얘기를 합니다. 진술 좀 맞춰줘. 나는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해줘. 라고 남욱이 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님 그 말 맞냐? 확실해? 라고 하니까 김만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남욱이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안종범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돈 준 거 없다. 이렇게 말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 주요 핵심 피의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뒤집어 달라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주장은 꽤 여러 군데에서 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것도 법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면 안 돼요. 재판은 스톱이 돼야 정상입니다. 판사도 야, 이런 진술이 나온 판에 어떻게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 야, 재판 못 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진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끝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럴 때 사실 검찰은 그때 그런 진술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재판을 또 질질 끌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김만배의 발언, 남욱의 발언 이런 것들이 지워지게끔 만든 거죠. 질질 끌어서 결국에는 또 유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지들이 필요할 때는 시간 끌고 지들이 유리할 때는 속도를 막 확 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검찰의 페이스를 법원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통제를 해주기는 그냥 같이 날뛰니까 지금 재판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명백히 증거는 딱 하나가 있죠. 검찰이 진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 더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문제는 이런 류의 발언이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규가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발언이 이렇게 말이 터지기 입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술술술 막 나와.
그래서 심지어 돈을 줬다 그랬다가 돈 준 게 기억 안 난다라고 말을 뒤집기도 하죠. 물론 그때마다 검찰이 입단속에 나섭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그 유동규한테 코칭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답변이 궁색하면은 그냥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승질을 부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는 식으로 코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증인이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이 된다든지 답변이 궁색해진다든지 그래서 변호인의 이 의도대로 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승질을 버럭 내라. 예, 좋은 전략이에요. 솔직히 많이 써먹는 전략이야. 지금 검찰이 딱 그런 수법을 써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유동규는 사실 말이 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버럭 승질 내다가 또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반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일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 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발언이 또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재판의 큰 향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재명 대표 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언론 플레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검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아니 그 법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법원도요,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그닥 권장하진 않지만 이미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언론에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재판 내용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유포할 필요도, 좀 배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고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 위기에 몰렸을 때 이런 거 하나가 터져줘야지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박찬대 의원이 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죠. 하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린님께서는 언론이 써줘야 잘리지. 참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만 나올까? 저도 참 보면 답답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잼소피아님, 우리 대표님 얼마나 힘드시고 분통 터질까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투율님께서는 사법부야 똥규가 인가이가 재판 끝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니 판사도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 테인데, 그리고 사실 그런 주장이 한 번만 나왔어도 이게 참 재판 전체가 뒤집어질 사안인데 벌써 3번이나 나왔는데 이 부분을 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발언, 검사가 불구속을 미끼로 진술을 강요했다. 이거는 진술 나오는 그 즉시 그 검사는 그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맞아요. 재판에 손을 못 대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검사가 받아냈다는 모든 진술은 다 백지. 다 일단 무조건 증거능력 상실시켜버려야 될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재판인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자, 리셋코리아님 모두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투율님께서는 최고위원들 언론들 좀 쫓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루루님도 오셨고요. 네. 양경식님도 오셨네요. 들국차님도 오셨고요. 밥숟갈님, 찍벌님, 다운다운해님도 오셨네요. 자, 정말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리셋 코리아입니다. 아, 정말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자, 후리지아님, 장용진 TV는 이잼을 응원하시네요. 아니, 저는 누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의 편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